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스페셜 인터뷰, 다가오는 730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하시는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세 곳 선거구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숙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보기로는 7년 동안에 좀 국무총리실에서도 좀 공직 생활을 또 하셨고, 네. 맞나요? 네. 네. 그리고 또 19대 때 또 평택을 국회의원에 출마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다시 도전하게 되신 또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원인은 나는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 혼자만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바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정치는 한편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을 중심에 놓는 그런 정치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 바로 국민들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리는 일이야말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그런 계기에서 네. 출마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평택을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평택과는 또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또 평택에 출마를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저는 여기 평택에서 태어나서 네. 초중고를 다니고 예,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제 인생의 꿈을 네. 만들어준 제 고향이고요. 네. 그리고 바로 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교사를 시작했던 것도 바로 평택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 반려인 남편도 평택이 고향이고 여기서 청춘을 보냈고요. 또 시어머님, 시아버님께서 모두 평택 지역의 서부 지역의 안중과 현덕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를 시작하는 것도 저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훌륭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평택에 좀 정말 남다른 인연이 있으시네요. 아주 조상 대대로 이제 평택에서 사셨는데 그렇다면 평택을 위해서 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평택에서 오래 사셨으면 또 그만큼 평택의 사정을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평택에 어떤 현안이 있으신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잘 아신다면 평택시를 위해 어떤 일을 좀 하시고자 하나요? 이제 크게 보자면 평택의 이제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또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선은 삼성전자의 성공적 완공, 이걸 통해서 첨단 산업기지 구축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택항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 또 평택구 관광단지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도심을 어떻게 재편성해서 다시 이제 교육과 행정, 그다음에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지역의 첨단 시설을 통해서 도시 근교농업을 활성화해서 주변과 또 수도권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의외로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천혜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평택천, 요거를 어떻게 잘 관광 자원으로 또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개발할 것인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소소한 것들, 또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에도 또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평택에 대한 좀 평가, 현재 지금 평택은 얼마만큼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셨을까요? 평택은 지금 그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2016년 가량면 이제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요충지입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평택을 장기적으로, 100년 평택을 바라보고, 도시 계획을 해야 되고, 또 평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구석구석 잘 살펴서, 착실하게 천천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 평택을 위해서 또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이제 결심하시면서 좀 공약들을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공약의 대전제는 지역민을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라는 거 하고요. 하나는 이제 지역 공동체 살리기 이것이 이제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자영업, 경쟁력 제고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공동체 살리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미군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어떤 보완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의 운용을 내실화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 집행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역점둬야 되고 또 우리 잠재적 먹거리인 평택항 어떻게 정말 종합적으로 잘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 있고요. 평택에 이미 있는 일반 학교 살리기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혹시 좀 핵심적인 공약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지역 공동체 살리기 운동으로서 자영업 경쟁력 제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시면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또 앞으로 어떤 것을 하시기 위해서 구성을 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작년 1년간도 상인들께서 평택의 대형마트가 또 추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반대 운동들을 하셨는데 그 대형마트 진입에 대한 규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제 그 입법적 문제를 국회의원으로서 해결해야 되지만 우선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그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강화해서 살아남을 것인지를 지역 주민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편리한 장복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지역 상품을 지역 상인들의 상품을 우리 주민들께서 구입할 수 있게 어떤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소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을 다른 후보님들도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다른 후보자와 나와는 조금 차별되는 것이 있다. 나만의 좀 장점이 있다.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평택 시민들께서 이인숙하면 일단 바르고 깨끗하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이제껏 살아온 인생이 그 경력을 보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법학 박사, 철학 박사로서 또 국회의원에게 꼭 필요한 입법가와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었고요. 또 총리 소속의 민주화위원회에서 국민 화합을 위해서 기여함으로써 그런 어떤 공직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대학과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현장 경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인숙은 정말 진실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꼭 지켜갈 후보일 거라고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좀 경선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좀 전략 같은 거를 세우신 게 있나요?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당의 지도부도 일단 그 시민의 생각, 그 여론을 가장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의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어떻게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솔하게 저의 진심을 유권자들께 보여드릴 것인지에 주력을 했고요. 그래서 선거운동도 철저히 시민과 만나는 것, 물론 그 방법은 여러 가지 홍보 수단도 있을 것이고요.
또 1대1 스킨십을 통해서 직접 열심히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귀가 큰 듣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킨십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부터 이런 스킨십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고 이제 경선에서 또 이제 좀 승리를 하셔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유권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주민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저는 앞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나가 아닌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정치는 시민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정치는 모름지기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인숙이 바른 정치 꼭 실현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깨 걸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거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YBC 스페셜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